여러분, 요즘은요, 평생 직장에 없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트렌드,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요. 어, 일단은 그 정규직의 그 대우를 가장 잘해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 회사거든요. 근데 뭐 어떤 굉장히 좋은 복지로 유명했던 일본의 회사가 이제 ERP를 주고 직원들을 대거 레이오프 했던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아할 때, 아, 평생 직장은 진짜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쯤에 엊그저께 기사를 봤어요. 그 MZ 세대가, 이 조용한 이직, 뭐 조용한 이직이 뭔지 모르겠지만, 조용한 이직, 조용한 사직,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이제 불안해하는 게 그게 이제 회사를 잘 안 다니고 뭐 꿀을 빨겠다, 내가 노력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사가 나에게 안정된 어떤 미래를 절대 보장해 줄 것 같지 않으니 나는 각자 도생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기사에서는. 근데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그냥 가볍지만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볼까 해요.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 막 엄청 붐이 있잖아요. 막 창업 붐, 아니면은 뭐 전문직 이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네이버 스토어를 해서, 절대 네이버 스토어를 비하는 말이 아니고, 네이버 스토어를 해서 다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상 그 페일 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또 어떤 특수 영역에 굉장히 전문화된, 세분화된 뭐 닥터, 스페셜리스트, 뭐 디자이너 이런 것들이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 그래서 이게 또 참,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또 이게 얼마 안 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근데 저를 오랫동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언쟁을 안 해요. 언쟁을 안 하죠. 그냥,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굳이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설득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음으로써 내가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아, 저런 인생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로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분은요, 제가 유튜버인지 몰라요. 예, 그냥 영어 강사인 줄 아는데 나이도 좀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특히나 언쟁을 못 하죠.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와, 이제 번역기 같은 거 나오니까 근데 영어 누가 배우냐. 필요 없다. 이제 슬슬 다른 잡을 찾아봐라."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해 주셔서, 네, 맞다고. 진짜 맞다고. 그래서 저도 걱정이라고, 이제 뭐 "파파고가 다 대체할 텐데 저는 어떡하죠?" 이러고 이제 말았죠. 그래 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자녀분들도 절대 영어 학원 보내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했어. 그렇게 하면 나쁜 거니까. 자, 아무튼 이거 장난이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말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앞으로요, 어떤 스페셜리스트 좋죠. 디자이너 좋아요. 사업가 좋아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떤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성공을 하고 크게 성공을 하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인데요. 최근에 읽은 영어 기사 중에 하나가 AI Human Touch Job이라는 게 있었어요. AI Human Touch Job. 그러니까 AI가 모든 것들을 대체하고 지금 replace 하고 있잖아요, 그 직업들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반드시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에 진짜 진짜 공감했어요. 그리고 이 휴먼 터치 잡이라는 게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거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지만은 그 개념이 아직 안 생겼을 뿐, 이 잡 시장이, 이 레이블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고, 아마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좀 더 고용 시장이 유연해지고, 이거에 적응을 하신 분들은요, 아마 평생 직장, 그 라이프타임 잡을요, 자기 자신이 직접 컨트롤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일단 휴먼 터치 잡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저마저도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 그 말자막을 따요. 말자막을 따는데, 인공지능이 말자막을 다 따주면은 그거를 한번 이렇게 그 멘탈 작업으로써 한번 끊어줄 친구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사실은 그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미 돼 있는 프로그램으로 쫙 만들어 놓으면 그거 한번 퀄리티 컨트롤 해줄 친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교재 디자인을 제가 직접 해요. 그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하는데, 이제 그 템플릿을 만들어 주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쭈루루루루 그거 해줄 친구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 따줄 사람도 필요하고 뭐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했는데 한 사람이 지금 이 휴먼 터치 잡을 여러 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저만 해도. 그런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이를테면은 회계업, 세무업에서도요. 제가 땡땡텍스라는 복식 프로그램을 제가 써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걸로 직접 입력을 해요. 복식부기를 해요. 원래는 세무사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직접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세무적 지식을 가지긴 했으나 그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수해 줄 친구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해 주는데 아마 한 뭐 1-2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는데 제가 세무 비용을 한 달에 2만 원 정도 냅니다. 법인 세무 비용 이런 것까지 내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업과 회계업에서는 점점 더 이렇게 어떤 휴먼 터치 잡을 할 사람들을 단기로 혹은 이렇게 뭐 어시스턴트로 뽑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점점점 어시스턴트로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긴 좀 그런데 그렇다고 어시스턴트 수준의 어떤 직원에겐 맡길 수는 없는 그런 수준이 점점 돼 가고 있는 거를 제가 직접 체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까지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기사를 여러 개 읽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게 이제 휴먼 터치 잡, 미래의 휴먼 터치 잡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휴먼 터치 잡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돼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에 적응을 해서 '아, 여기에서는 이게 포인트구나.' 하는 어떤 빠른 인지 능력과 적응력이 필수겠죠.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 스킬스라고 해요. 소프트 스킬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 소프트 스킬스에서 아마 이 소프트 스킬즈에 대해서 다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는 나의 어떤 후배라든지 아니면은 이직을 준비하고 나의 친구라든지 이렇다면은 제가 반드시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이제 영어가 필요 없으니까 딴 거 알아보라고 했던 그런 분은 제가 생각을 바꿀 수 없겠죠. 자, 그게 뭐냐면은 이 휴먼 터치 잡을 한번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일거리가요.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 수요는 많은데 이 공급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짧은 시간 안에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휴먼 터치 잡에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영어예요, 영어. 왜냐면은 이 어떤 이게 다 이 휴먼 터치라고 하면은 디지털 AI 기반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AI를 쓰든 이게 다 언어가 뭘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영어를 엄청 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스펙이나 법적으로 필터링되는 점수 영어가 아니고 내가 진짜 그걸 읽고선 이해해서 일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접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접 경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방법인데요. 저는 그렇게 경험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집에 있는 걸 일단 좋아하고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편 소설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단편 소설에는 어떤 사람 개개인의 그 실제적인 감정과 어떤 대처 방법이 다 들어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그 김영하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 "간접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다? 단편 소설이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을 소설책을 시간 날 때 많이 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정말이지 여러 상황이 닥쳤을 때 더 적응력 있게 행동할 수 있구나. '내가 또렷하게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딱 인지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어, 단편 소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직관적인 디지털 프로그램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엑셀이라든지 옛날 그런 프로그램 말고 정말 쉽게는 누가 유튜브 번역 작업을 일본어로 하는 거를 제가 맡았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일본어를 팟빵으로 돌려 싹.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의미가 안 맞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팟빵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겠죠, 정말 쉽게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쪼끔 더 어렵게 해서 이 디지털화된 특히나 이 문과생에게 디지털 어떤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요즘 대학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앱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쪼끔 다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직관적이면서 어떤
직관적이면서 인터페이스가 자기 자신이 직접 다 설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디지털화를 연습하기에 제일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뭐 네이버 스토어로 성공하고 뭐 쿠팡에서 뭐 팔아 성공하고 이베이에서 성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하고 뭐 1인 사업가 이렇게 되기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머지않아서 이 휴먼 터치 잡이 어떤 하나의 분야로 생성이 되면서 이 노동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건요.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영어를 배워서 뭐 다른 어떤 팁도 많이 얻어 가시고 해서 financially하게 stable 해지는 거예요. financially stable.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조금 stable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스테이블해지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인생의 다른 골치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 이 휴먼 터치 잡에 대해서 조금 몇 개 더 실용적인 예, 그리고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봐서 더 영상을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